인류의 오랜 염원, 즉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꿈은 과연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상상에 불과할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꿈을 향해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공간, 바로 식탁 위에서 그 비밀의 열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인 현상 앞에서 마냥 무력하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노화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싸워왔을까요? 특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음식을 가지고 어떤 지혜와 방법을 갈고 닦아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탐험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걸어온 길과 현대과학의 놀라운 발견들이 어떻게 교차하며 나의 미래와 직결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적 여정에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아득한 옛날, 인간에게 긴 삶이란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노화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처럼 다가왔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죠. 고대 문헌 속에는 장수의 비법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왕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 멀리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값비싼 광물을 갈아 마시며 영원한 젊음을 얻으려 노력했죠. 오래된 두루마리와 낡은 고서 속에는 갖가지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심지어 위험한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병색이 짙은 노인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고 쇠락한 마을에는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이들의 탄식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 건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절의 식생활은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미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생존을 위해 먹었을 뿐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곡물을 주식으로 삼았지만 도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영양 손실이 심했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특정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기병이 만연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심장이 약해지는 이 병의 원인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또한 장기간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 괴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드는 무서운 병이었지만 그저 바다 생활의 숙명으로 여겨질 뿐이었죠. 이처럼 과거 인류에게 장수는 소수의 특권이자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병과 노화의 그림자 속에서 짧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찾아 헤매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믿음 속에서 방황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둠의 시기가 있었기에 비로소 과학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식탁을 혁신하고 건강한 노년을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막연한 두려움과 현재의 명확한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처럼 인류는 노화 앞에서 무력했지만 동시에 그 숙명에 도전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발휘해왔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노화라는 숙명 앞에 고개 숙였지만 그 운명에 맞서 싸우는 지혜를 끊임없이 발휘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인류의 오랜 탐구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태동하면서 우리의 식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실은 식단 속 특정 영양소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인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든 것과 같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각기병과 괴혈병입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던 사람들에게는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약해지는 각기병이 만연했습니다. 이 병은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지만 네덜란드의 의사 크리스티안 에이크만 같은 선구적인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도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가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미밥을 먹은 쥐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현미경 아래에서 확인했을 때 과학자들은 얼마나 큰 희망을 느꼈을까요? 이처럼 작은 발견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대항해 시대 선원들의 공포였던 괴혈병 역시 비타민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길고 고된 항해 중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못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며 죽음에 이르는 이 무서운 질병은 제임스 린드 같은 의사들이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가 괴혈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낸 이후 20세기 들어 비타민C라는 구체적인 물질의 발견으로 그 베일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더 이상 미지의 병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먼 바다로 나서는 항해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죠. 단순히 잘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류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의 건강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었죠.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먹는 것은 생존을 넘어 건강한 삶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식품 포장지에 최초로 영양 성분표가 인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과 함께 영양 교육 포스터가 걸리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양학의 발전은 특정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숙명처럼 여겨지던 질병과 노화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과학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류는 드디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강한 노년을 향한 오랜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 식탁을 혁신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영양학의 눈부신 진전으로 질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인류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하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는 것으로 진화했죠. 이러한 새로운 염원은 식탁 위에도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생체 메커니즘을 밝혀내며 노화와 질병 예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면역력은 물론 전신 건강과 노화 속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식단이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죠. 우리 몸의 작은 장기인 장이 사실은 건강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만성염증이 노화와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항염증 식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여 몸속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관리하는 섬세한 작업과도 같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간헐적 단식 역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개선하여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일깨우는 새로운 식사법으로 자리 잡았죠. 더 나아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심지어 장내 미생물 구성까지 분석하여 나에게 꼭 맞는 최적의 영양 계획을 세우는 개인 맞춤형 영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건강법이 아니라 나만의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양제를 선택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죠. 마치 나만을 위한 건강 주치의가 식탁 위에 앉아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일까요? 과거 미지의 영역이었던 장수의 비밀이 이제는 과학의 비달에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진 지중해 연안이나 일본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이러한 현대 영양학의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늘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이 가득했죠.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운동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한 노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앱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식단과 영양제를 추천하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노화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이 수십 년 후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꿈꿨던 건강한 장수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과 꾸준한 노력으로 현실이 되고 있죠. 그 모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바로 나의 식탁이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노화와 질병 앞에서 무력했지만 이제는 지식과 과학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최신 영양 트렌드들은 단순히 유행을 넘어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와 현대 과학의 정수가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지만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식습관의 놀라운 진화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